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16번에도 자바 코드인데 나머지 연산자 참 좋아하죠. 자, 16번은 좀 간단하게 해설을 해도 될 만큼 우리 이번 회차에 최대 공약수 문제 나왔었죠. 네, 그것도 변수 이름 동일해요. G. 자, 실행 결과를 쓰세요. 클래스가 있고 메인 메소드가 있고, 자, 실행 결과를 쓰세요. 쭉 봤더니 system.out. print.ln 반복되고 있지 않고 최종 G 출력해. G라는 변수. 자, 숫자는 좀 변경이 됐네요. 26과 X 91. 이 코드에는 사망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상황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반복 횟수를 줄인 상황입니다. 보문 있고요. 자, 사망연산자 등장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세요. 사망연산자는 우리 정보 처리에서 기사든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매회 출제가 될 만큼 코드 속에 들어가 있죠. 사망연산자 보시면 물음표와 콜론 있죠? 자, if문 대신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그럼 z라는 값을 계산을 해서 반복을 할 건데, 자, 볼게요. 뭐 하나하나. 오른쪽을 먼저 따질게요. 자, x 작다 y 물음표 x 콜론 y. 이게 사망연산자. 하나, 둘, 셋. x는 26이고요. y는 91이에요. 자, 26이 91보다 작으니? 라고 묻습니다. 네, 작아요. 참의 결과죠. 자, 지금 이건 자바 코드라 제가 참을 소문자 TRUE라고 정확하게 적을게요. 참. 자, 참이 나온 결과는 이렇게 물음표 뒷부분에 항을 선택합니다. 참, true. 거짓일 경우, false일 경우에는 y, 세 번째 항. 자, 그러면 x가 뭐였죠? 26.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z. 예. 자, 그래서 z구나. z는 실제로 이 사망연산자는 x와 y 중 작은 값. 작은 값을 z에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화할게요. x는 26, y는 91, g는 0, z는 두 수 중에 작은 수 26.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냥 작은 수를 우리가 반복문에 무조건 넣어줬고, 지금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수 26. 자, 최대 공약수가 작은 수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복문이 1부터 25까지 반복을 수행을 합니다. 25회. 그러면서 if 앞에서 설명했죠. and 기호 있고 i에서 1부터 26까지 다 나눠보는데 나누어 둘 다 떨어지니 i가 자 디버깅 했어요. 자, 디버깅은 앞에서 했고, 자, 코드의 의미 적습니다. i가 x와 y 모두. 저는 약수인이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약수인이 i가 x와 y 모두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니. 앞코드와의 차이점은 앞코드는 역으로 해서 최대값 알고리즘을 구할 필요 없이 처음에 등장한 걸 브레이크문으로 처리를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i가 1, 2, 3, 4
해서 25까지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계속 따지면서 이 쥐를 맨 처음에는 1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예, 변경을 한다는 거죠. 등장하는 수 1로 나누어 떨어지고 2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자,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건 13이 최초에 나누어 떨어지네요. 해서 쥐는 1이었다가 13이 됩니다. 예, 해서 13이 되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비율적일 수 있지만 1부터 25까지 다 이렇게 이품문을 따져줍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둘 다 나누어 떨어지니, 그렇죠? 예, 반복문 자체는 좀 비율적으로 모든 수에 대해서 반복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품문 내부로 들어가는 건 2번밖에 없다. 1과 13. 자, 자바 코드도 앞부분에 최대 공약수를 학습을 하고 넘어온 상황에서 이 판별식, 아하, 동일하구나 감 잡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 못해도 이 문제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두 코드가 점수를 갖춰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문제, 2문제의 코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SQL로 넘어올게요. SQL은 선택형 문제, 말도 안 될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답이 보기에 다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키워드 등장시키면 여러분이 셋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필기, 실기에서 모두 업데이트문을 참 좋아하죠. 자, 문제는 아주 자세한 요구사항은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위의 부분, 요구사항 이렇게 디테일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상상하십시오. 테이블은 등장하지 않았었고요. 급여 테이블이라고 한글로 주어졌는데 막상은 요구사항에 테이블 이름이 영어였어요. 스펠링 정확하게 셀러리즈 IES로 적으시고,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상수 아닌 이상은, 문자열 상수 아닌 이상은. 자, 셀러리 테이블에서 사원번호가 2073인, 자, 사원번호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고, 자, 지금 요구사항에는 저는 숫자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원의 연봉이 존재했어요, 이미. 자, 변경하는, 수정하는, 업데이트하는, 잘 생각이 안 나도 보기에 업데이트 있다. 자, 딜리트 안 읽고요, 인설트 안 읽고요, 필요 없는 것만 제외하셔도 충분히 차분히 저 연습란에 연습하셨으면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 완성하실 수 있는 문제. 자, 업데이트하면 머릿속에 셋. 자, 근데 조건이 있으니까, 자, 사원번호, where이 들어가야죠. 모든 레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사원번호에 대해서 따진 다음에 같으니, 여러분은 코드를 이미 학습하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SQL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C자바 잘 학습을 하셨고 C자바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거 막상 는는 하고 빵점 맞으십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거 는이에요. 대입연산자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대입연산자고요. 이 부분은 관계연산자 SQL에 같으니, 자, 해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변경할 속성명 값, where, 자,
사원번호 EMP 언더라인 NUM 칼럼 이름 주어졌고요. 속성명 자 같으니 저는 강조드릴게 이든 대입연산자 부분은 이 부분이고 SQL의 관계연산자는 는이 아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주의하십시오. 자 세미콜론 원래는 개정되기 전에는 세미콜론 없으면 빵점이었는데 지금은 세미콜론 없어도 인정합니다.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SQL 문장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참 바람직한 문제여서 관계대수 쪽에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약수형 문제로 제가 SQL 쪽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select from where SQL 문장 완성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부분 점수 없고요. 관계대수식 주어졌습니다. 동일한 이름의 SQL문을 작성하세요. 자, 파이, 수직 부분 집합, 그리고 시그마, 수평 부분 집합.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쪽 가로 먼저. DNO가 1005인 EMP. 자, 여기에선 릴레이션이겠지만 우리 SQL에선 테이블. 그쵸? 자, 그래서 테이블 이름 from 등장할 것이고요. 먼저 from절 체크 한번 해볼게요. from EMP. 자, where절 등장하죠. DNO 1005 해서 DNO 1005. 자, 그리고 우리 수직 부분 집합 파이 해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컬럼명 적어줍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 자, 셀렉트 연산과 프로젝트 연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계대수식 노출했을 때 여러분이 SQL로 잘 표현할 수 있다. 굳이 이 문제가 추후에 출제가 된다면 더 복잡한 게 아니고 반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 우리는 산업기사니까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의 응용 정도는 주어진 SQL문을 관계대수식으로 표현하세요. 했을 때, 자, 소문자 파이와 소문자 시그마와 헷갈리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적고, 손으로 한번 적고, 직접 적어주시고, 자, 저는 분석을 위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적었죠. 이렇게 답 적으셔도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한 줄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문자를 권해드립니다. 자, 해서 SQL 두 문제였습니다. 자, 남은 문제 테스트 문제인데요. 테스트 문제는 설명이 간단했어요. 굳이 제가 장황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했지만 키워드는 모듈이었습니다. 자, 테스트. 자, 우리 V 모델 생각하시고 V 모델 중에서도 단위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개별 모듈마다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유닛 또는 단위라고 적으시면 5점이어서 테스트 문제를 오히려 득점하셨어요. 모듈이 정확하게 교환되어 있는지 예정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는 목적이 주요 모듈인 모듈 테스트라고도 한다. 이게 키워드죠. 모듈 테스트 또는 단위 테스트, 영어 유닛 좋습니다. 자, 해서 모듈 테스트에 대한 단위 테스트에 대한 좀 더 설명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지문은 여러분이 참고용으로 보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주어졌다라는 거. 자, 해서 복원은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한 복원으로 해봤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테스트 문제예요. 자, 20번 문제도 답 먼저 볼까요? 알파. 자, 우리 테스트 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인수 테스트 단계. 자, 단위 테스트 문제가 앞이었고 최종적으로 자, 단위 테스트, 그쵸? 시스템 테스트 다 한 다음에 받았습니다. 인수 테스트 단계에서. 어디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
개발자의 통제하에 사용자가 어디에 가서 테스트해요? 개발자 앞에서를 개발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출제를 했습니다. 뭘까요? 알파 테스트. 그래서 알파라고 적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글로 알파 테스트, 영어도 좋아요. 선생님, 알파 이렇게 적으면 틀리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영어 용어로 적어라, 아니라 이런 표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답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건 한글로 알파 적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20문제 분석을 꼼꼼히 해봤습니다. 자, 반복해서 기출문제 수강하셔도 좋습니다. 자, 해설 들으시고 본인이 직접 풀으시고 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만점이 될 정도가 된다라는 건 그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의 문제는 풀이할 수 있다. 자, 우리 2회차였는데 3회차 시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을에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 드렸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